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햇볕이 아침부터 막 내리쬐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구름이 이렇게 또 꼈는지 흐리멍텅하네요. 흐리멍텅한데 뭐 비는 내리지는 않는데 온도가 확실히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 이한이 아들 이렇게 또 라이드 하고 이렇게 또 오는데 확실히 좀 틀리더라고요. 이 기분 같은 것들이 틀려. 역시나 햇볕이 이렇게 또 내리쬐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또 좋다고 하면은 괜히 기분도 이렇게 또 업되고 괜히 이렇게 또 밖에 나가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또 생기는데 그런데 이 날씨가 이렇게 또 우중충해지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집에만 있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면서 야 역시나 이 날씨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또 이제 좋기로 이렇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또 좋은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발달이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날씨 앱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계속 좀 이제 낮은 온도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유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좀 쌀쌀한 날씨를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2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동남부 지역에 이 산불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또 불면서 강한 바람과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이 급격히 이렇게 또 확산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24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은 60대, 70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산불이 나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돌아가신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24명의 사망자들 뿐만이 아니라 26명의 부상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 그리고 이 중에 12명은 중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3,000여 명 정도가 긴급 대피를 이렇게 또 해야 했다. 이 집을 이렇게 또 떠나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번 산불은 국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불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태운 이 숲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000헥타르나 이렇게 또 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역사상 세 번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빨리 번지다 보니까 1300년이나 된 사찰이 뭐 고운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파괴가 됐다. 불로 다 이렇게 또 타게 됐다. 문해자가 이렇게 또 파괴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5천여 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산불을 이렇게 또 끄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이 불을 이렇게 또 끄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군의 이제 헬리콥터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가지고 산불을 이렇게 또 끄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산불을 진화를 이렇게 또 하던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종사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도 이 산불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LA 근처로 뭐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이렇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산불이 이렇게도 일어나게 되면서 뭐 재산 피해나 뭐 인명 피해도 여기 이제 LA 근처에서도 이튼 파이어, 팰리세이드 파이어 이렇게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이 산불이 이렇게도 일어나가지고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렇게 또 낳고 있는 것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기저기 숲들이 엄청나게 말라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조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불씨가 이렇게 또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강풍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불씨, 숲들이 굉장히 건조해, 거기에다가 강풍, 그러면은 이러한 어마무시한 이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한국 빨리 산불이 잘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서부 이 LA에서도 이제 산불이 일어나고, 미국 동부에서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얼마 전에 산불이 또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또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기후변화가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애틀랜틱 뉴스에서 미국의 국가 기밀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애틀랜틱 그 편집장이 갑자기 자신이 어느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또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 안에 미 정부의 장관들이 이렇게 또 모인 그 채팅창에 이렇게 또 초대가 됐다가 국가 기밀들이 이렇게 또 이 유출이 됐다라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트 이 헤그세스 이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어떠한 뭐 국가 기밀도 유출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애틀랜틱 편집장이 모든 거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그룹 채팅 거기에 미국 정부 장관들이 초대가 돼가지고 한 18명 뭐 19명 정도의 장관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국가 기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막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잘 관리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 애틀랜틱 편집장이 거기에 이렇게 또 참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참여를 시켜줬대요. 참여를 이렇게 또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가 이 채팅창에서 전쟁 계획을 낱낱이 아주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예멘 후티 반군 여기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겠다. 뭐 어디 장소까지 이렇게 또 정확한 이 군사 기밀을 이렇게 또 발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2시간 전에, 공격을 하기 2시간 전에 이 채팅창에다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틀랜틱 편집장은 그거를 이렇게 또 다 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이 미국의 국가 기밀이 이렇게 손쉽게 유출이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들이 있는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채팅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유출을 해버린다라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렇게 또 돌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뭐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전쟁 계획을 문자로 공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피트 헤그세스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정보국, 뭐 CIA 뭐 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장관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해당 정보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기밀 정보가 아니었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은 공격 일정,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또 나오고 무슨 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었었다. 이게 국가 기밀이 아니고 뭡니까? 미국의 군대가 어디를 몇 시 몇 분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국가 기밀이 아니고 뭐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정보가 적에 모두 다 이렇게 또 발설이 됐다고 하면은 다 피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기밀이 아니고 뭐야.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이 사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또 보면서 진짜 심각한 일로 이렇게 또 보면서 하원에서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다룰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보안 관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계속 많은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틀랜틱에서 모든 그 채팅창을 스크린샷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PT 헤그세스가 나와가지고 나는 뭐 국가 기밀 같은 거 발설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공개를 이렇게 또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PT 헤그세스가 팀 업데이트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타임 나우 지금 11시 44분이다 라고 하면서 웨더가 굉장히 페이버릿하다. 그리고 just confirm with CENTCOM 뭐 Central Command Center래요. We are go for mission launch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시 15분에 F-18을 이용을 해가지고 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First Strike 패키지를 F-18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군함에서 이제 출동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리고 13시 45분에 F-18이 First Strike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리고 타겟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로케이션 should be on time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드론 런치도 하고 뭐 MQ-9이라고 하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14시 10분에 또 다른 F-18이 또 이렇게 또 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두 번째 공습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리고 14시 15분에 뭐 드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타겟에다가 또 이 맘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정확하게 세세하게 몇 시 몇 분에 무슨 기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습을 할 건지 다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밑에서는 뭐 God bless our warrior 이렇게 또 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뭐 마이클 월츠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나와가지고 막 뭐 엑셀런트 뭐 이렇게 하고 막 주목하고 미국 국기 뭐 파이어 이런 이모티콘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이 미국의 장관들이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이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웃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군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예멘에 이제 공습을 하면서 진짜 사람을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냥 진짜 전쟁 놀이 하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또 유출이 진짜 손쉽게 이렇게 또 됐다라는 것 그 자체도 진짜 허술하게 짝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왔어. 몇 시 몇 분에 우리는 무슨 기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 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원에서는 지금 이 사건은 진짜 심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 진짜 역대급으로 언퀄리파이하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상원 의원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행운이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이 손실을 이렇게 또 입지 않았다라는 거에 진짜 행운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내려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텍사스는 전혀 국방장관을 맡을 그런 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가 들어선 지가 3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2달 지금 막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잡음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 이제 예산국에서 미국은 2025년도 5월 말이나 6월 달 중으로 미 연방 정부의 자금이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을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유예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다시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이렇게 또 파산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37 트릴리언 달러에 이렇게 또 근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 국가 부채를 이 한도를 계속 이렇게 또 유예를 하거나 뭐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현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감세를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X 데이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예산을 이렇게 또 삭감을 하면서 지금 이 감세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억만장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이렇게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더 이렇게 또 덜 거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 의회 예산국에서는 미국이 8월이나 이제 9월 달까지는 정부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세수가 덜 거친다고 하면은 5월이나 6월 달에 진짜 파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IR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도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막 인원들을 감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IRS에서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세수 부족 상황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예산안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셜 세큐리티, 뭐 메디케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들에 대한 감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취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뭐냐? 계속해가지고 미 정부가 뭐 디폴트가 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 부채 한도만 늘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냥 없애버려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라는, 폐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이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5월 중에 아마도 의회에서 구체적인 이 X 데이트를 이렇게 또 예측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또다시 미 정부가 이제 또 파산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때 가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또다시 부채 한도를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뭐 극적으로 또다시 우리들이 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쇼 같은 걸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들이나 뭐 억만장자들한테 감세 정책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말에 지금 여기에서도 뭐 8월달, 9월달까지는 뭐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후반에 좀 많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터프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제 동생도 여기 터프스 대학교 이 덴탈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터프스 대학교에서 어느 한 인터내셔널 학생 유학생이 이 아이스에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했다. 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연방 당국이 이 터프즈 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던 유학생을 비자를 취소를 하고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 학생의 뭐 체류 신분이나 뭐 또 다른 추가 정보는 뭐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뭐 국토안보부나 뭐 세관, 국경보호구, 그리고 뭐 아이스 이런 것들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을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제 학생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들한테도 지금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 이 조치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학가들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이 비자를 취소를 시키고 지금 체포를 하는 그 사례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는 그 콜롬비아 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던 한국 학생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자인 콜롬비아 대학생, 영주권이 뭐 취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터프 대학교에서도 어느 이제 유학생이 비자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되면서 벌써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팔레스티안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외국인을 추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하마스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행보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네들이 외국인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시위에 참여를 했다, 너네 추방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번 달 초에는 그 브라운 대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던 레바논 출신의 의대 교수가 이 미국의 재입국을 이렇게 또 거부를 당하고 레바논으로 다시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뭐 아이스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뉴욕 코렐 대학교, 뭐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이런 이제 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대거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는 뭐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를 가진 이 학생들은 이제 말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프리덤 오브 스피치는 미국 시민들한테만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분이 조금이라도 이상한다고 하면은 이제 입 닫고 있어라는 그런 소리죠. 와, 진짜 이게 지금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좀 이제 섬찟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에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는 대학가들에서도 좀 이제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언론 탄압 같은 거, 프리덤 오브 스피치 같은 거 이렇게 또 좀 프레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제 델레게, 미국의 이제 대표단이 이제 조만간 이 그린랜드에 이렇게 또 간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이제 부인도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이드 벤스가 어제는 이렇게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트윗을 하더라고요. 이 그린랜드에 자신의 와이프가 이렇게 또 갈
하는데 그 재미난 거를 이 자신의 와이프만 즐기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또 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대표단 이 델레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이드 벤스까지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이 그린란드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린란드 측에서는 이 그린란드 그리고 이제 덴마크 정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이드 벤스 부인이 이렇게 또 포함을 한 델레게인 미국 대표단이 이제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막 하니까 제이드 벤스는 그거에서 이제 더 기름을 지금 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너네들이 비판을 해? 아니 우리 미국에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데 너네들이 왜 비판을 해? 라고 하면서 나도 가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 국제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이렇게 공격적이고도 이렇게 진짜 다른 나라를 무시를 하는 이런 미국의 외교는 진짜 전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또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항상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신사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좀 하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이렇게 또 하나이다 보니까 넓은 그런 아량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또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속이 좁아다 이렇게 좁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면은 더 강하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비판이 나온다고 하면은 너 따위가 나를 비판을 해? 내가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미국인데 너가 나를 비판을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도 거기 참석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린란드나 덴마크 측에서는 이 제이드 벤스랑 그리고 대표단이 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영토 확보 계획의 일부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덴마크나 그린란드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이렇게 또 세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린란드나 덴마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 트럼프 정서가 계속해가지고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단이 제이드 벤스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그린란드에 이렇게 또 도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반대 시위도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산하에 미국이 이렇게도 많은 미운털이 박힌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외교를 못하는 미국의 정부가 있은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아니 미국 이 새끼 왜 이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이 너무나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부정적으로 엄청나게 적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미래에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잘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영향력을 지금 역효과를 지금 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지금 줄여가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미국이 자발적으로 이 동맹국들이나 전 세계 나라들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를 거느릴 수가 있을까요? 미래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이드 벤스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한 미국 이 대표단은 이제 조만간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할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에 있는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방문이 도발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렇게 또 합병을 할 때 이렇게 유사한 방식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랑 비슷한 행보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미국이 러시아급의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럴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이드 벤스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이렇게도 국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미국 미래에. 그러면서 얘기해요. CNN 뉴스에서는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2019년도에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알려드린 거 기억에 이렇게 또 나는데, 2019년도에 텍사스 엘파소 그 근처에서 총기 난사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뭐 월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저 생각이 나요. 뭐 월마트에 들어가서 막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3명이나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총격범 뭐 26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패트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총격범이 사형을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유죄 협상을 지금 제안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엘파소 이제 검사는 지금 이 총격범이 2023년도에 연방 중호범죄 혐의로 90건에 대해 가지고 종신형을 이렇게 또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배제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일부 유족들은 사형을 이렇게 또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대다수는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기를 이렇게 또 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검사는 사형을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사형이 구형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총격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총격범은 2019년도에 온라인에 이 히스패닉 이민자를 이렇게 또 겨냥을 한 인종차별적인 글을 이렇게 또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AK-47 그 총 있지 않습니까? 그 총을 들고 막 총을 막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월마트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히스패닉을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총을 엄청나게 쏴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다음에 이 총격범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는데, 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 피해자들한테 500만 달러의 배상에 이렇게 또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미국은 이런 총격 사건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사회 그냥 가장 쓰레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은 빨리 이렇게 또 사형을 이렇게 또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법적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형을 지금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뭐 데스 페널티를 어보이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딜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은 총기가 너무나 이렇게 또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돈을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공영 방송국 PBS 그리고 이제 NPR에서 여기에다가 이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원금을 이제 안 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PBS 뭐 NPR의 뭐 최고 경영자 CEO들이 자금 지원 문제와 이렇게 또 관련을 해가지고 의회에 이제 청문회 이렇게 또 출석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원에서는 방송국들에 대해 가지고 기금 지원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하려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를 이렇게 또 주도를 하는 그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린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트럼프라고도 하는 트럼프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완전히 트럼피죠. 여자 트럼프라고도 하는 이 그린 의원이 이렇게 또 주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그린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PR이나 이제 PBS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편향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왼쪽으로 쏠려 있는 NPR이나 PBS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왜 우리 연방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PBS나 이 MPL 측에서는 공공 서비스 역할을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지역 공영 방송국들이 이 영방 기금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PBS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PBS의 이제 예산의 16% 정도가 연방 지원에 이렇게 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MPL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 방송국들은 50% 이상이 정부 지원에 의해 가지고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런 이제 공영 방송국들을 폐지를 하자 라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렇게 또 발의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면서, 지금 이 공영 방송국들이 공화당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폐지가 될지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MPL 같은 경우에는 3%밖에 뭐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MPL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다른 뭐 지역 방송국들은 진짜 많이 폐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부나 뭐 공화당이나 이런 이제 왼쪽으로 좀 치우쳐진 그런 이제 언론사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금 파괴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공영 방송국들을 지금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산하에 모든 이 뭐 공공기관들이 다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민영화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상층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기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억만장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빌리언이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자체가 기업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화되려고 하고 있어.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빈부격차만 커지고 이제 미국에 대한 미래는 좀 암울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미 하원 의원장 마이크 존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존슨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의회가 연방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권한을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지역의 법원을 폐지를 할 권한도 이렇게 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하원 의원장 마이크 존슨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무시가 많은 행정 명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행정 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판사들이, 연방 판사들이 이거는 좀 이제 법에 위법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그 행정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금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슨은 이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정책을 지금 중단시키는 것 그 자체가 권력 분립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을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사법부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마이크 존슨은 오히려 지금 정반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권력 분립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의회가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 연방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원에서는 이 사법위원회가 이렇게 또 판사들의 이 권력을 이렇게 또 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인 이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방지를 하는 그 법안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한한 권한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다 또 많이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무한하게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 공화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들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방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요것들에 대해 가지고 금지 명령들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 판사들이 뭔데 나한테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판사들 임피치를 해야 한다,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가 권력 분립을 위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뭐 무한한 권력을 지금 가지려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미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 한국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정윤서 씨에 대한 이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정윤서 씨가 21살인가 그런데 7살에 미국에 이렇게 또 이민을 와가지고 영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 아이스에서 체포 시도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러면서 지금 이 정윤서 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아이스에서 정윤서 씨를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린카드도 뭐 리보크를 했다나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잡아다가 한국으로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정윤서 씨는 시위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고위 활동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지금 첫 번째 수정 헌법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정윤서 씨에 대한 영주권이 지금 취소가 이렇게 또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정윤서 씨의 기숙사를 뭐 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 집에까지 이렇게 또 찾아가 가지고 체포를 아이스에서 이렇게 또 시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렇게 또 하는 그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아이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만약에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유학생들이나 만약에 이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영주권이 이렇게 또 박탈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학생들은 추방을 이렇게 또 당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대학가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뭐 언론 같은 것들을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뭐 대학교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하마스를 지지를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를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망을 하다 보니 가제주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 이제 좀 덜 나오라고 전쟁을 좀 이제 그만하라고 시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한국의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영주권자이면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런 일들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는 좀 조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4월 1일에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4월 1일이 에이플스 풀스 데이지 않습니까? 이제 만우절에 이렇게 또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또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또 알아듣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이렇게 또 알아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로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관세 정책을 진짜 이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4월 2일에 이렇게 또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4월 2일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호주의보다 좀 더 이제 관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이제 관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의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외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 더 이렇게 또 가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제 불확실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좀 이제 관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상호주의로 빡빡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더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좀 이제 많은 불안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둔화가 이제 더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려가다가 최근에 와서 좀 살짝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내려가지 않는다. 튀기면서 내려간다. 지금 살짝 튀긴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늘 주식시장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주식시장 얘기예요. 좀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해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했었던 그 고스트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스트건에 대한 규제를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총기 폭력을 이렇게 또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고스트건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2022년도에 고스트건 뭐 시리얼 넘버가 없고 그리고 구매자들에 대해 가지고 뭐 배경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체크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그거를 이렇게 또 2022년도에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총기 권리의 단체들이 이 규제가 총기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소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법원은 7대2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유령 총기의 사용이 급증을 하고 그리고 범죄에 악용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유령 총기에 대한 규제를 유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총기 키트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하는 이 업체와 그리고 이 제조업체들은 라이센스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리고 총기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또 부여를 해 가지고 이 백그라운드 체크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이 총기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이 고스트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시리얼 넘버도 없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부품을 구해 가지고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립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련 번호가 없는 트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스트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에 많이 쓰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키트 총들은 규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 2022년도부터 이 고스트건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규제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그거는 하는 게 맞다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진짜 총기에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강하면은 강할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가자 지구 이제 북부에서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하마스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는 나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뭐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 가자 지구에 지금 공격을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습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이 가자 지구에서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들의 수가 5만여 명이 지금 넘어갔다라고 이제 가자 지구 측에서 이렇게 또 통계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인질들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많은 이런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텔아비브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 가자 지구 내에서도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하마스 무장 단체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많은 사망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가지고 이 팔레스티안 사람들은 시위를 계속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스파이들한테 이렇게 또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티안 사람들도 이 전쟁에 이제 진전머리가 이렇게 또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하마스 무장 조직 너네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뭐 가자 지구에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다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빨리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는 이 교황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이 폐 질환 때문에 이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주 넘도록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퇴원을 이렇게 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은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입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진짜 위험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의사들은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하고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을 보내야 할 때가 왔다. 라고도 이렇게 또 의견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치료를 이제 끝까지 하자라는 의견이 이렇게 또 나왔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진짜 돌아가실 뻔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뭐 사람들이나 뭐 간호사들이 끝까지 치료를 이렇게 또 시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치료를 계속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상태가 이렇게 또 호전이 이렇게 또 되면서 지금 이렇게 또 퇴원을 이렇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교황님은 퇴원을 이렇게 또 하시기는 하셨지만 2개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구글
주식들 뭐 아마존, 메타 다 1% 이상씩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4월 2일이면은 조만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2일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앞두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 경제 둔화가 아마도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불안감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재무부에서는 지금 이 연방 정부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 축소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무부에서도 이제 조만간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재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이렇게 또 고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해고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얼마만큼의 이제 직원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할지는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비효율성을 이렇게 또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출을 하는 것을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돈이 이제 안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부터 이제 돈을 끊어버리고 돈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 너무나 이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뭐 투자 같은 것들이나 고용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돈이 안 돈다라는 것이 뭐 여기저기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 둔화는 뭐 확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뭐 늦으면은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달러 트리가 패밀리 달러를 지금 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두 개의 사모펀드에 지금 1빌리언 달러에 이렇게 또 매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달러 트리는 2015년도에 9빌리언 달러에 9빌리언 달러에 패밀리 달러를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달러 추에서는 이 패밀리 달러를 계속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자만 계속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야, 9빌리언 달러에 샀다가 1빌리언 달러에 판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완전 개손해 봤네요. 개손해 봤어. 어쨌든 간에 이 달러 트리는 이번 이 패밀리 달러를 이렇게 또 매각을 하는 것은 이 여러 연도를 이렇게 또 거치면서 변화 과정에서 오고 있는 중요한 뭐 이정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패밀리 달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요 도시 지역들에서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이제 지출을 이렇게 또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저소득층들부터 중산층들부터 이제 돈을 지금 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 달러의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달러 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달러가 아니라 이제 1불 25로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1불 25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많이 팔고 있거든요. 어쨌든 확실히 미국의 경제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달러 추이는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채를 이렇게 또 안고 있는 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달러 추이를 이제 판다고 하니까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게임스탑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게임스탑이 16%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게임스탑이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게임스탑은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이 비트코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발표를 하자마자 게임스탑은 16%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게임스탑은 지금 기업의 현금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뭐 달러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다가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게임스탑은 지금 현재 48억 달러의 현금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게임스탑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BYD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BYD는 작년에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테슬라의 매출 977억 달러를 초과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BYD가 테슬라를 누르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BY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중국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쟁자로도 지금 가장 이 우위에 이렇게 또 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판매가 44%나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판매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에 반해 가지고 이 BY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이제 작년에 판매가 40%나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 그리고 2월에만 판매가 월간 판매가 160%나 이렇게 또 급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BYD는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전기차가 5분 만에 4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충전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이렇게 또 선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2배나 빠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5분만 충전을 하면은 400km를 간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이제는 가스 차량이 필요 없다는 그런 소리지. 이제 레인지 엔사이리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BYD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는 들어올 수 없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는 계속 이렇게 또 판매를 넓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누르고 BYD가 지금 1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미래에 가면 갈수록 테슬라는 점점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렇게 또 붙어 먹은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 행보를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테슬라가. 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는 이윤털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유럽, 미국, 뭐 중국에서도 조차 판매가 계속 이렇게 또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가지고 테슬라 좀 위기에 봉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나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폭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